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이 코 기능이 나빠진 비염을 그대로 놔두면,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은 이 코 안에 어쨌든 기능이 나빠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염을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가 안 좋아지겠죠? 예, 그게 비염을 방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얼굴은 코 주변을 보면, 코 안에 보면 비중격이란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부비동이라고 하는 공기주머니가 있다고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비동에서는 또 비강에서는 하루에 나오는 콧물량이 약 1.5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이 점액이나 점막들이 싸서 섬모들이 넘길 때 이 부비동에서 나오는 이런 분비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염이 생기게 되면 일단 코 안에 점막이 붓게 되고요.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코 안에 있는 점막이나 섬모의 기능들이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비동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그 콧물들이 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비동염과 축농증은 같은 단어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축농이 된 겁니다. 농이 쌓여 있는 거죠. 우리가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이 코에서 나오는 콧물이 나가지 못하고 뺨 주변이나 이마 주변, 그리고 눈과 눈 사이에 있는 이런 부비동이라는 곳에 쌓이게 되면 이게 축농증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코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게 되죠. 축농증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은 일단 코에서 냄새가 난다고 주변 분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안에 물혹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가끔 이비인후과 가셨을 때 축농증이네요, 코 안에 혹이 자라네요 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비염을 방치하셨다가 그게 오래되면서 코 안에 있는 부비동이라는 곳에 콧물이 쌓이게 되고 그게 균이 들어가서 자라게 되고 너무 오래 둬서 혹처럼 바뀐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코 뒤로 넘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 뒤에는 귀랑 코를 연결해주는 이관이라고 하는 숨을 쉬는 통로가 있습니다. 귀가 숨을 쉬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염이 오래돼서 축농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비염 자체가 너무 심해졌을 때 그 염증이 뒤로 가면서 이 이관이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귀가 이 이관을 통해서 일단 숨도 쉬고 그 다음에 귀 안에 있는 분비물이나 이런 걸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 안에도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중이염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귀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귀가 이관을 통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염증 때문에 이관을 통해서 숨을 못 쉬면 결국에 대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빨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고막도 안으로 빨아들이게 되고 주변에 있는 뼈나 이런 데서 분비물들을 많이 빨아들이게 돼서 귀 안에 물이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왔을 때는 우리 아기들이 자다가 새벽에 귀 너무 아프다고 깨서 이제 응급실을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급성 중이염입니다. 고막을 너무 빨아들이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중이염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관 기능이 나쁠 때 비행기를 타면 더 악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면서 이 고도가 바뀌면서 이 압력이 변하게 되는데 이 압력 조절을 해주는 역할이 또 이관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관 기능이 나빠지면 이제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이런 항공성 중이염이라는 것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이 염증이 더 뒤로 넘어가서 코를 지나 귀를 지나 더 내려가면 목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우리 목 주변에는 발데이어스 링이라고 하는 임파선 조직들이 싹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발데이어스 링 중에 가장 큰 임파 조직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도선입니다. 목 안에 있는 가장 큰 임파 조직 중에 하나를 이제 편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가 너무 나빠져서 비염을 오래 방치했을 때 염증들이 계속 뒤로 넘어가면 이 목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코에서 걸러지지 않은 그런 공기들이 내려가면서 자체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코가 막히기 때문에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입에는 코처럼 이렇게 외부 물질을 걸러주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 거죠. 대부분은 편도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것들이 방치가 됐을 때 내가 목은 아프지 않은데 자꾸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입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편도결석입니다. 이 편도결석은 크게 세 가지가 뭉쳐서 생긴 일종의 돌 같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편도선에서 나오는 물질,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이 뭉쳐서 돌처럼 되는데, 이 돌들이 그 편도 표면에 이렇게 박혀 있다가 세균 증식이 되니까 썩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똥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도결석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생겨요. 두 번째는 음식을 안 먹어도 편도결석은 안 생깁니다. 대신 이제 음식을 안 먹으면 죽겠죠. 세 번째는 이 편도선이 없어도 또 안 생깁니다. 이 편도선은 사실 18살 정도가 되면 거의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는 그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 편도결석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어서 그 예방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편도결석을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자주 마시는 거, 또 하나는 식사하고 3분 내에 양치하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는 없으니 물을 자주 먹고 식사하고 나서 3분 내에 양치를 꼭 해서 그런 것들을 씻어주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염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얼굴 주변에 부비동염도 생기고, 더 뒤로 가서 귀에도 문제가, 중이염도 생길 수가 있고, 목에 편도염이나 편도결석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뭐 그래봤자 다 가벼운 질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염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비염은 더 진행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염은 이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기고 가벼운 질환만 생기는 거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 주변에도 재채기 좀 해서 왜 그래? 이렇게 물으면 그냥 비염이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비염이 부르는 아주 심각한 후유증들이 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폐섬유화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폐섬유화는 말 그대로 폐가 굳어버리는 질환입니다. 이 코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코는 일종의 폐뚜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코가 나쁘면 폐가 나빠지는데, 그 가장 큰 기전 중에 하나가 코에서 걸러주지 못한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염을 너무 오래 방치해서 코 기능이 많이 나빠지게 되면 공기가 걸러지지 않고 내려가기 때문에 기관지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게 더 진행이 되면 그 폐포 주변에 있는 실질 세포들이 이제 딱딱해지는, 염증 때문에 딱딱해지는 폐섬유화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상태를 만성기관지염과 이런 폐섬유화가 일어나는 것을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실제 환자분들이 보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산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어도 이게 폐에서 잘 이 산소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조그만 빨대를 갖고 이렇게 숨을 쉬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삶의 질을 나쁘게 하고, 또 이게 너무 진행이 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비염을 방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는 바로 치매입니다. 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 인지장애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이 비염이 있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치매 초기 증상인데, 우리가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치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도 인지 장애 발생률이 18%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비염을 오래 방치를 하면
아무래도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그 결과 뇌로 가는 산소량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뇌의 기능이 나빠지는 이제 치매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라나는 학동기 또 청소년기에서는 코로 숨을 못 쉬면, 그러니까 비염이 생겨서 코로 숨을 못 쉬게 되면 주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얼굴뼈의 발달이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턱이 좀 이렇게 아래로 처지면서 길어지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얼굴이 되기가 쉽고요. 또 이 앞니도 좀 튀어나오고 이런 얼굴의 변형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비염이 있는 어린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얼굴 형태로 분류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염이 오래되면 성인이 돼서도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좀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소아청소년기에는 이 두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뇌대사가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뇌에서 열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염이 생기면 코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뇌의 열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뇌신경이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집중력 장애라든지 산만함 또는 ADHD 같은 이런 좀 예민하게 되는 이런 질환들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한 연구에 의하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아의 경우 집중력 저하 ADHD가 있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 약 61% 정도 높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의 기능이 나빠진 비염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가볍게는 축농증이라든지 중이염, 또 목 안의 편도, 그리고 편도 결석 이런 가벼운 질환들을 더 유발하기도 하지만 심각하게 폐섬유화라든지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학동기 어린이의 경우에는 얼굴의 변형 또는 ADHD 같은 이런 행동장애 이런 것들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염을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초기에 잘 발견을 하고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비염을 방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서부터 심각한 질환까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비염 치료를 할 때 있어서 비염 수술, 코 수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비염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치료를 할 때 약을 사용할 때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비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